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반포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영호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들 되게 많이 엄청 궁금해 하시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드리는 제가 이제 시간을 좀 마련을 했고요.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 같이 드린 이렇게 설명의 자료에 거의 대부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좀 드릴게요. 저는 고려대학교 수학과 졸업해서 졸업하자마자 계속 수학 많이 계속 가르쳤어요. 벌써 올해로 15년 동안 가르쳤는데, 원래 이 대목에서 놀라셔야 되는데 왜 안 놀라시죠? 제 생각보다 15년 가르친 거 보고 좀 젊어 보이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군데서 강사하고 원장, 부원장 다 하면서 이제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설명회들 되게 많이 좀 나열을 해봤는데 되게 꽤 많이 엄청 했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좋은 주제로 좋은 설명회 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했던 설명회들 되게 많이 찍은 건데 대부분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되게 가득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비대면 영상으로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카페나 전단지 또는 밴드 보고도 많이 오셨는데 저희 학원 밴드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설명회 끝나고 나면은 밴드 초대장 같이 한 번 더 보내드릴 텐데 이렇게 가입해 보시면은 제일 빠르게 저희가 항상 이렇게 설명회 있으면 공지 같이 올려서 신청하시기 좀 더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바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방법부터 간략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설명 이전에 간단하게 어떻게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어떻게 뽑는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울 지역 고등학교는 3단계로 뽑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어 있고 1단계는 서울 내 지역 고등학교를 다 쓸 수 있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는 일반 학교군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군이에요. 그래서 강남 서초는 8번째 학군 8학군에 속하는 학교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단계는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를 다 써도 되고 2단계에는 강남 서초에 있는 고등학교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는 전체 정원의 20%를 선별하고요. 2단계에는 전체 정원의 40%를 뽑습니다. 각 좀 경쟁을 좀 치열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런 학생들을 이제 3단계에서 배정을 하게 되는데 인접 학군까지 고려해서 같이 배정을 한다라고 해요. 만약에 여기 강남 서초 같은 경우에는 중부, 강동, 송파, 동작, 관악, 성동, 광진에 해당하는 곳까지도 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꽤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떨어지고 좀 먼 학교들 가는 경우도 꽤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하실 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배정 순서 같은 경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과학 중점 학교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여기 8학군 강남 서초에서는 경기고, 반포고, 서울고 이렇게 세 가지 학교에서 과중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과중반 같은 경우에는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과학 과목을 다 거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에 대한 비중도 되게 많고 수학 같은 경우도 내가 대부분 다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 수학의 비중이 되게 많이 높다. 그래서 훨씬 더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지 좀 갔을 때, 진학했을 때 수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뭐 배정 절차, 흐름 되게 그냥 공정하게 잘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만 나열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표에 되어 있으면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 올해 이제 고등학교 입시 일정이에요. 그래서 전반기 고등학교, 뭐 후반기 고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일반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후기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12월부터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쯤에 발표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퀴즈를 좀 드릴게요. 강남 서초 8학군에 자사고, 광역단위 자사고가 몇 개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어렵죠? 정답은 5개 학교입니다. 어떤 게 하나하나 있냐면은 제가 여기 학교들에서 조금 굵게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광역단위 자사고예요.
그래서 현대고, 세화고, 중동고, 휘문고, 세화여고 이렇게 5가지의 학교가 자사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다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드린 거에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한번 같이 표시해 주시면은 뒤에 이제 나중에 내가 어느 학교 지원 쓸 때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한 번 더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8학군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 다 적어 놓은 건데요. 공학, 남학교, 여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사고와 일반계 고등학교 이렇게 2가지로 분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도에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되게 잘 저희 팀장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여기 있는 학교가 여기 요 근처에 이제 저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학원이 저희 이제 오늘 알아볼 거는 여기 반포 위주 근처의 학교들 위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기고를 이제 지원을 할 건데 아마 이제 쭉 뒤에 다른 표들은 되게 일반적이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거예요. 이제 학교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군데. 그래서 여기 맨 앞에 쓰는 거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또는 과중반을 쓰는 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여기 2번째 2개 칸이 1단계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를 다 뽑는 곳에서 2군데를 적으면 되고 다음에 이제 2단계 지원해서 여기서 2군데를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사고를 지원한다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세화고등학교를 가겠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자사고 칸에 세화고등학교를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적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일반고 고등학교에 1단계를 지원한 거랑 똑같이 보기 때문에 1단계는 저희는 이제 적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 원하는 1지망, 2지망을 적으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같은 단계에서 1지망, 2지망은 같은 학교를 적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사고를 쓴다라고 하면은 1단계를 못 적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엔 과중반을 지원한다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서울고등학교에 내가 과중반을 지원하고 싶다. 그럼 맨 첫 번째 서울고등학교를 적게 되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1단계를 한 번 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과중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같은 학교 적어도 상관없고 다른 학교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1단계에 2가지 학교 적게 되고 2단계에 2가지 학교 적게 됩니다. 여기서도 1단계, 2단계에 같은 학교 적어도 전혀 상관없고 모두 다 다른 학교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는 나는 자사고도 아니고 과중반도 아니고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만 쓰겠다라고 하면 맨 첫 번째 칸은 비워두고 1단계부터 4개 학교 차례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인기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울고 여기서도 서울고를 한 번 더 쓰는 게 조금 더 내가 추첨될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안으로 우리는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거기서 추첨돼서 학교를 진학할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걸 알아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학교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고등학교를 가냐라고 선택을 해야 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고등학교가 얼마나 대입 실적을 좀 잘 내고 있는가, 아니면 학교 공부 분위기는 어떤가, 그다음에 수학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떤 학년에 어떤 과목을 배우는가, 또는 이제 집과 학교까지는 좀 걸어서 통학을 할 만한가, 이게 대부분 많이 고려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대, 그 다음에 의대, 치대, 한의대 등등 계열의 입시 실적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서울대 입학 수인데요. 먼저 휘문고 같은 경우에 수시로 3명, 정시로 39명, 그래서 합쳐서 42명 갔다라고 하고요. 세화고 같은 경우도 6명, 33명, 39명 이렇게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여기 12명 간 중상고까지가 이제 전국에서 50개 등 안에 드는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고가 이번에 조금 적게 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현대고, 그다음에 여기 세화여고도 이번에 좀 적게 갔는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의대를 조금 더 지원을 하기는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부분 여기서 많이 좀 가기도 하는 서초고나 반포고 같은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절대적인 그냥 인원수예요. 아무래도 학교별로 전체 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400명 중에 10명 간 거랑 200명 중에 10명 간 거랑 차이가 되게 많이 다르게 되겠죠. 학교별 특징에서도 각각 재학생 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자료들은 이제 최근 5개년의 자료를 한번 쭉 같이 적어 드렸는데,
그냥 이 학교가 점점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조금씩 주춤하는가라는 것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자료에서 한 번 더 저희가 이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들은 수시랑 정시의 비율을 보시면 좀 좋습니다. 아무래도 되게 좀 좋은 학교다라고 많이 알려지는 휘문고, 세화고 같은 경우에는 정시 비율이 되게 압도적으로 되게 많이 높죠. 이렇게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시로 좀 진학하기엔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고 같은 경우가 되게 좋은 학교이면서 수시의 비중도 꽤나 높은 학교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 이제 파라군 같은 경우에는 정시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은데 몇몇 학교들이 수시도 꽤나 잘 보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가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상문고와 서울고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의대 의치한 합격 인원수인데요. 휘문고 같은 경우가 되게 엄청 올해 진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통합 수능으로 바뀐 첫 번째 수능이기도 했고, 되게 문과 이과랑 상관없이 이과생들이 되게 다 휩쓸었다라고 많이 하는 수능이죠. 그래서 엄청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한 151명 정도가 의대 진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재학생이 47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수생이 훨씬 더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잘 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 비중이 학교 인원수의 한 30-40% 정도가 차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 중간 정도 한 이 정도 되는 학교에서는 재학생 비중이 한 50% 정도까지는 된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인원수도 중복 합격은 당연히 포함이에요. 어떤 학생이 뭐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같이 합격했다 그러면 2명이라고 카운팅 되어 있는 횟수이기는 합니다. 그런 거 되게 감안해서도 예를 들어서 세화고 같은 경우에 96명, 여기서 만약에 재학생이라고 생각해서 뭐 한 30명이라고 좀 보수적으로 잡죠. 그럼 거기서도 내가 뭐 중복 합격 되게 많이 쳐내도 한 15에서 20명까지는 될 거예요. 그러면 재학생 인원에서 1등급 비중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의대를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정말 얼마나 대단한 학교인지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자료는 같이 거기 자료에 들어가 있고요. 21년, 20년, 그다음에 19년에 계속 좀 역대적인 의학 계열의 인원수, 합격 인원수도 같이 자료에 첨부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별로 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볼 거는 세화고등학교고요. 세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55명 정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은 12개 반. 그럼 이제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4%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4% 안에 들어가려면 14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보수적으로 말해도 의대에 한 15명 정도 진학을 하고요. 서울대 합격수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30명 가까이 내외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정도가 되면은 거의 한 2등급 안에 들어가도 내가 서울 명문고 의대까지는 되게 바라볼 수 있구나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경쟁률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는 아무래도 자사고기 때문에 면접까지 봐서 내가 뽑거든요. 그래서 올해 경쟁률 같은 경우가 1.71대 1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자료는 작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자료예요. 1학기 중간과 기말에 대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수학에 대한 평균이 70점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17.3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비교하시기 편하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표준 편차가 한 17 정도 내외로 이것보다 크다 작다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 정도가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의 분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보다 만약에 작다라 그러면은 학생들이 되게 비슷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7보다 크면은 상위권과 하위권의 편차가 점점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참고로 아마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평균 같은 경우는 지필고사 플러스 수행평가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점수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나와 있는 A, B, C, D에 대한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상위 80%, 상위 60%를 설정해놓은 점수를 넘은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 정도 넘으면 상위 20%라고 생각해서 점수 설정해놨는데 실제 학생들이 봤더니 한 57%나 그 점수를 다 되게 넘었다. 이걸 보면은 엄청 뛰어난 학생들이 정말 많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A랑 B 비율을 합치게 되면 80%예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의 80% 정도가 충분히 되게 좋은 성적을 많이 발휘하고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요 위에는 올해 1학기 중간고사를 제가 직접 풀어보면서 한 난이도를 한번 분류를 해본 거고요. 하 난이도는 그냥 거의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은 이제 시중 문제집에서 보면 센 B 정도, C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뭐 EBS 올림포스 고난도라든가 뭐 블랙라벨 1등급 수학 정도 보시면 좋고, 최상은 이제 모의고사 기출에서 조금 더 어렵게 변형한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꽤나 어려웠다라는 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고요. 아래 나와 있는 거는 각 학교의 수학 특징을 같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세화고 같은 경우에는 올림포스 고난도 변형 문제를 꽤나 되게 많이 내고요. 학교 프린트에서도 변형이 좀 다수 나온다. 근데 이제 한 3-4문제 정도 마지막 가는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계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좀 처음 보는 문제나 그게 모의고사 기출 변형으로도 많이 활용이 된다. 근데 각각 저로 두 정도의 문제는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야지 한 70점, 80점까지는 달성하고 그 이상 달성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게 각 학교의 문제, 수학 특징을 같이 적어 놓은 거고요. 맨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의대랑 서울대를 알아봤는데 나머지 학교들도 같이 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대, 고대 합쳐서 무한국 60명, 그다음에 51명 이렇게 되게 많이 갔다.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재학생은 한 30-40% 정도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좀 중복 합격 어느 정도 빼면 이 정도는 그래도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단적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까지 합치고 나면 재학생 같은 경우에 한 5-60명 정도가 어느 정도 충분히 되거든요. 뭐 5-60명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봤을 때 한 3등급 정도까지는 되게 충분히 세워고에서 유지하면 그래도 스카이 이상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등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자료는 이제 각 학기에 따라서 어떤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고 선택의 여지를 어떻게 주는지를 같이 알려드리는 표인데요. 첫 번째는 수학이라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하나씩 배우게 되겠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수학상, 수학하에 해당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2학년 때 지금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세화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 1과 수학 2를 2학년 1학기 때 동시에 같이 배우게 됩니다. 되게 없어요. 유례적인 학교예요. 이게 정말 수학적으로 부담이 엄청 많이 될 거거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할 거는 세화고를 만약에 진학을 할 거다 그러면은 정말 적어도 최소한 수원까지는 다 되어 있어야지 수원을 충분히 내가 잘 복습으로 따라가고 처음 배우는 수투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느낌이에요. 정말 수원 수투 하나도 안 한 학생들이 난 가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면 절대 둘 중에 하나 막 버리게 돼요. 그래서 정말 꼭 많이 고민을 하고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가야 한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미적, 확통, 경제, 수학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한다. 이거를 2학년 2학기 때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학교들 같은 경우에 미적 같은 경우는 3학년 과목으로 많이 빼게 되는데 2학년 때 벌써부터 배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럼 이제 그러면 3학년 때 여기는 도대체 뭘 배우냐? 심화 수학이라는 거를 3학년 때 2번에 걸쳐서 배웁니다. 심화 수학은 그냥 수원, 수투의 조금 더 심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하고 조금 더 관련이 있는 아무래도 과목이고 그 과목을 3학년 때 배치함으로써 수능 수학을 충분히 대비를 많이 시킨다라는 거에 장점이 확실히 있는 학교입니다. 다음에 뭐 신앙, 수학, 뭐 기하 등을 하려면 3학년 때 우리는 선택을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세화고를 갈 건데 문과를 하겠다라고 해보죠. 문과를 가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여기서 확통과 경제 수학을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 맨 아래서는 뭐 실용수학 또는 수학 감제 탐구를 하던가 아니면 실용수학 또는 국어, 나는 국어만 선택을 하는 경우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문과 학생이다 그러면 꼭 내가 2학년 때까지는 확통을 어느 정도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난 이과를 가를 학생인데 나는 기하를 하고 싶다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 기하는 3학년 때 배운다. 그러면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벌써 기하를 벌써부터 달릴 필요는 조금 없다라고 보셔도 충분합니다. 기하 같은 과목이 아무래도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할만하거든요. 내용 자체는 어려운데 학교 시험 자체 점수만 내는 건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그래서 내신으로의 기하 선택하는 거는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벌써 할 필요는 조금 이르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내가 수능까지 기하를 볼 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미적을 수능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면은 아무래도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인 상태에서는 되게 진도를 정말 많이 나가고 싶다, 되게 잘했다라고 하면 미적까지만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와 여고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와 여고 같은 경우도 한 350명에 1등급 14명 정도 해당하는 학교고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고 경쟁률 같은 경우가 1.26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그 가능성이 조금 더 경쟁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면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에 대해서는 자사고 폐지가 조금 더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경쟁률에서 조금 더 많이 좀 더 진학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평균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작년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작년 세화여고 시험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작년 세화여고의 평균도 되게 낮고, 그다음에 A의 비중도 아까 세화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적죠. 골고루 되게 많이 퍼져 있다. 당연히 학교에서는 같은 학교 재학생들을 조금 더 점수를 잘 주고 싶어 할 텐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A의 비중이 낮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그에 비해서 표준 편차는 되게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비슷비슷한 상위권들, 중상위권들이 되게 많이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상위권들이 많이 몰려있을 때 장점도 당연히 있죠. 공부 분위기가 확실하게 되게 잡히고 너도나도 내가 학습 분위기에 주도가 잘 된다. 근데 되게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실수 하나 하면 등수가 10등, 20등씩 확확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나랑 쟤랑 점수가 똑같은데 쟤는 갑자기 하나 찍어서 맞았어요. 그러면 점수가 갑자기 10등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장단점이 좀 분명하게 있다. 근데 세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발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학생들의 실력이 조금 여학생들 중에서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이제 올해 시험 난이도인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난이도가 되게 확 많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최상 많이 어려운 문제는 좀 되게 없었고, 그다음에 세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년 학교 부교재를 쓰고 있거든요. 학교 부교재에서 되게 비슷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다라고 해서 난이도, 체감 난이도가 엄청 많이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난이도가 그러니까 마냥 쉬운 거라기보다는 부교재에서 좀 비슷하게 많이 나와서 내가 충분히 대비하고 볼 수 있는 시험이기에 좀 쉬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지금 중학교 3학년들한테 갑자기 이 문제 하나 그냥 딱 던져주면 되게 어려워해요. 충분히 공부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존 학교 프린트 또는 부교재의 자료가 있고 없고가 아무래도 내신에서는 좀 유의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세화여고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자료 발표된 게 많이 없어서 작년 자료를 같이 적어놨는데 같이 드린 그 자료에서도 아래 뭐 21학년도라고 적혀 있으면 작년도 입시 실적이라고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화여고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수학 과목을 보면은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수학 1 2학년 1학기, 수학 2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확통을 할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때 선택을 한다. 그다음에 기하를 할 경우에는 2학년 2학기 때 선택을 하고 미적은 3학년 때 선택을 한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뒤에서 나오는 다른 학교들은 항상 이런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더라도 확통은 언제 하느냐, 기하는 언제 하느냐, 또는 미적은 언제 하느냐, 이거를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보시고, 두 번째로 보실 거는 확통을 내가 꼭 필수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선택을 해서 내가 안 할 수도 있는가라는 걸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이과고 미적을 수능을 볼 생각이다. 그러면 굳이 꼭 확통을 안 할 수도 있는 방법도 가능은 하겠죠. 근데 대부분 이과생 같은 경우는 내가 국어, 영어 하느니 확통을 하고야 만다 하면서 그냥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선택이랑 어쩔 수 없이 내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선택 여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서울고등학교예요. 서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재학생이 거의 400명에 가깝게 되게 많은 학교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1등급 등급 같은 경우도 한 16명까지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과중반을 3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중반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 학생들은 한 3개 정도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균, 표준 편차가 되게 높은 걸 볼 수 있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학생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서울고 같은 경우가 되게 상위권, 하위권 골고루 쭈르륵 분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되게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점수 시험을 어지간하지 망하지 않는 이상 한 3, 4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기도 한 학교예요. 근데 세월고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학생이 잠깐 삐끗하면 한 4등급, 5등급 나오는 거 되게 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깔아주는 학생들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확실히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서도 학교 프린트 연계율이 꽤나 높아요. 한 60% 정도는 거의 비슷한 문제들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기출이나 그다음에 교과서 같은 경우에 교사용 자료를 같이 주기도 하는데 거기서 변형 문제도 많이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많이 없기는 하고 학교 프린트 대비가 좀 충분히 많이 되면은 풀만한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그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아까 앞에 있는 실적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고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수시에서 내가 좀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지금 이제 전망을 보면 아무래도 정시가 조금씩 더 확대가 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수시 2월까지 합치면 거의 50% 정도가 이제 정시에서 많이 뽑히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남은 부분은 같이 수시도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 내가 수시 부분을 아예 배제하고 이제 정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난 정시 파이터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올인하기엔 내가 버려야 될 것도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대비하기에 꽤나 좋은 학교라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은 가장 일반적이게 되어 있고 기하도 선택, 미적도 선택, 단 확통은 선택이 없죠. 나는 문과든 이과든 내가 수능을 어떤 걸 보든 간에 확통은 3학년 1학기 때 꼭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각자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중반도 있다고 중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중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선택이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네가 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무조건 기하를 해야 되는 게 과중반, 여기서도 무조건 미적을 하고 여기서도 심화 수학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과중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과중반을 가려면은 내가 수학, 과학에 대해서 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 좋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리고, 대신에 힘든 만큼 아무래도 수시에서의 메리트가 당연히 있기는 해요. 근데 내가 과중반을 했다가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라 과중반을 했음에도 성적이 좋다가 메리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학생들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간혹 좀 착각을 하시는 게 과중반 했다 자체가 메리트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과중반을 했는데 성적이 안 좋다. 이건 오히려 당연히 메리트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과중반을 했음에도 성적을 잘했을 때 메리트가 된다. 과중반을 선택을 했고 내가 부담이 훨씬 더 많은데도 잘할 수 있는가를 한 번 더 꼭 생각을 해보시고 과중반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상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거의 400명에 가깝게 있고요. 1등급 한 16명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균 표준 편차 조금 더 일반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문고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 시험 특징으로 보면은 앞에 쭉 있는 학교들은 다 학교 부교재 또는 프린트들을 각각 나눠줬는데 상문고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딱 그냥 저희가 강사가 보기에는 이 학교 시험지나 이 학교 시험지나 난이도는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문제를 봤던 문제 푸는 거랑 이 학생들은 다 처음 보는 문제들 푸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 보고 그냥 저희가 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미리 풀려보기엔 난이도가 똑같아 보이는데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체감 난이도가 꽤나 높다라는 걸 한 번 더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비중이 꽤나 높은 학교예요. 그래서 거의 한 50%였는데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또 아직도 40% 정도나 서술형 비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끌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문고 같은 경우가 고등학교 여기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문제를 잘 만들기도 해요. 꽤나 어렵게도 만들고. 그래서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는 정말 꽤나 어려운 것도 가끔 섞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중 문제도 되게 다양하게 풀기도 하지만 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왜 이렇게 풀었을까라는 응용 능력도 되게 많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상문고등학교의 시험 성적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자료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작년도 자료라고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가장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확통이나 기하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대부분 뭐 문과, 이과 어느 정도 나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미적 선택하는 건 3학년 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 과제 탐구라는 과목 3학년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학 과제 탐구라는 과목 잠깐 알려드리면 그냥 예전에 소논문처럼 좀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그냥 쓸 수 있는 과목이고 그냥 패스 올 페일처럼 그냥 간단하게 쓰고 넘어가는 과목이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내가 3학년 때 수학 과제 탐구를 선택을 하면은 아무래도 내신에 대한 조금 압박이 좀 줄어들긴 하겠죠. 그래서 수능을 집중하는 데는 조금 더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3학년 과목에서 좀 부담 없는 수학을 선택을 하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포고등학교예요. 반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원이 되게 적죠. 250명이 이제 이번 1학년의 정원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1등급이 10명 정도가 돼요. 앞에 한 350명, 400명일 때의 대입 실적이랑 여기서는 250명일 때의 대입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단순 수치는 조금 적어 보일 수가 있는데 학생 비중으로 보면은 대입 실적이 되게 좋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반포고등학교 정도가 저는 이 지역에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되게 오래 사신 분들한테 인식이 꽤 안 좋아요. 근데 입시 실적이 진짜 매년 조금씩 확실히 좋아지기도 하고, 이 근처에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가 재건축되기도 하고 많이 집값도 올라가고 하면은 그만큼 비싼 애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애들이 와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당에서 되게 오래 많이 가르쳤는데, 분당에서도 원래 주요 학군지가 순회동 쪽이 보통 주요 학군지인데 최근에 이제 판교 쪽, 정자 쪽으로 되게 많이 어느 정도 넘어가는 추세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무시할 수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되게 좋은 학교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반포고 그러면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 문제 자체가 꽤나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 하나하나가 어렵기도 하는데 문제 한 문제에 계산이 꽤나 긴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되게 못 푸는 문제들도 많은 학교라고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부족에 좀 더 많이 좀 촉박한 어떤 기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 기하 2학년 때 선택하고 확통은 필수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적은 3학년 때 선택할 수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쭉 보면은 반포고를 제외하고는 보통 남고, 여고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쭉 가르치면서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는 여학생들이 선생님 저 어느 학교 가면 좋아요라 그랬을 때 되게 좀 미안해요. 제가 여학생들이 갈 만한 학교가 정말 되게 없거든요.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갈 학교들이 진짜 많아요. 너 의대 정말 꼭 가고 싶어, 의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고민하지 마, 그냥 세하고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조금 상문, 서울고도 괜찮아. 아니면 저는 그쪽 조금 먼데요? 그럼 현대고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되게 많이 해줄 수 있는데,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세와 여고, 그 다음에 선택지가 공학인 반포고. 근데 반포고들은 어머님들이 꽤나 싫어해서 그럼 그 다른 학교 뭐가 있나 그러면 동덕여고, 여기도 당연히 싫어하시죠.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볼 만한 학교가 서문여고입니다. 서문여고 같은 경우가 이제 학생이 한 300명 정도 내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교 시험과 평균 표준 편차 같은 경우도 되게 좀 큰 편이에요. 표준 편차가 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권, 하위권의 분포가 다양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고, 어느 정도 밑에서 깔아주는 학교들도 있어서 적당히 내신을 어느 정도는 받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 확실히 장점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수학 관점에서 보면 수학 올해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프린트를 주는데 똑같진 않아도 비슷한 문제들이 꽤나 많이 출제돼서 수학을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대비하기에도 좀 더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올해 그 입시 실적이 되게 좋았죠. 서문여고 같은 경우가. 그래서 서울대, 연대고대 되게 많이 갔고, 뭐 이대, 한양대, 서강대 등 되게 많은 좋은 학교, 이번에 입시 실적이 되게 좋았다라고 많이 말이 되는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학교 같은 경우에 선택의 여지가 되게 많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배우고 확통 2학년 때 꼭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하를 하겠다라 그러면 2학년 때 선택, 미적을 하겠다 그러면 3학년 때 선택을 하는 수학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문과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확통을 하는 거는 미리 준비를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릴 때는 고등학교 올라가는 겨울방학까지는 그래도 해놓는 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늦어도 이제 고1 여름방학에는 그래도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제 첫 학기 2학년 1학기 때 하려고 1학년 겨울방학 때 하게 되면은 되게 빠듯하기는 하거든요. 그 이유가 수원이랑 같이 하기 때문이에요. 수학 1이 수포자가 진짜 되게 엄청 많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정말 많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진짜 거기서
선생님 저 수학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과목이거든요. 제가 뭐 선행 진도를 나갈 때도 그렇고 고등 내신을 직접 해줄 때도 그렇고 수원을 정말 많이 어려워해요. 그럼 이제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에는 수1에 집중하기 되게 많이 바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수2까지도 안 해놨다 그러면은 수2를 여름방학에 끝나고 바로 하기도 힘든데,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에 수원 수2를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확통을 할 시간이 되게 당연히 없어져요. 그래서 확통을 조금 중간중간 틈틈이라도 좀 해놓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3학년에 확통을 한다라 그러면 그게 한 1년 정도 뒤늦혀져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서초고등학교는 이제 공학이고 어머님들한테 반포고보다도 인식이 조금 더 안 좋기도 하죠. 한 60명 정도가 되고 1등급 한 10명, 11명 정도가 돼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A, B, C의 비율이 되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되게 많이 적어요. 아무래도 상위권, 최상위권 또는 중상위권 등이 꽤나 적다라고 좀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도 높다 보니까 깔아주는 학생들도 꽤나 많습니다. 이 학교 가서 내가 정말 3년 내내 1등급을 계속 받겠다라는 마인드로 가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전 정말 그 성공한 학생들 본 적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으로 가겠는데 나만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변에 또 잘하는 얘도 나 여기서 되게 해서 뭐 학교장 추천 지금 받아서 가야지 라는 생각을 나만 하는 것도 아니라서 당연히 어떤 학교든 간에 전교 최상위권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당연히 어려워요. 대신에 한 1, 2등급 정도 내외를 계속 유지하는 거라도 다른 학교보다 확실히 할만하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서초고 되게 많이 쉬운 편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학교에서 주는 자료 또는 그 학교가 이제 신사고 교재를 쓰는데 수학을 그거에 대한 이제 교사용 자료에서 되게 비슷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 그 연계율이 되게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체감할 때 당연히 매년 그랬거든요. 한 3년 동안. 매년 항상 이래왔으니까 올해도 그렇겠지라는 생각으로 딱 시험을 보고 시험 대비하고 봤는데 이건 웬걸 처음 보는 문제들이 꽤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꽤 많이 어려워했다.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오답을 하거나 학생이 천천히 시간 갖고 보면 사실 그 문제가 그 문제였던 건데 그냥 마인드 자체가 여긴 내가 봤던 것만 나왔을 거라는 걸로 접근하다 보니까 체감이 시험 시간에서 훨씬 더 어려웠다라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초고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이제 서초고 같은 경우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번 기말고사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학교에서 주는 자료 이외에 다른 공부들도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거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 한 거의 4명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올해도 한 4명 정도 간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인원수가 보면은 조금 안타깝기는 하죠. 정시 없이 거의 수시로만 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시로 정말 최상위권을 위지하겠다 그러면 서초고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 아이들이 다 최상위권 의대를 목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서울을 목표로 한다 하기엔 되게 좋아요.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뭐 세화고를 보내는 그 마음 한켠에는 지금은 당장 성적이 안 좋아도 3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해서 잘하겠지? 그러면 어떻게든 인서울 안에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려운 학교 보내시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조금 쉬운 학교로 이 학교에서 그래도 중상위권 유지하면서 인서울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학교에 잘 맞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되게 괜찮은 학교, 이 금방 8학분에선 보기 힘든 조금 학생들이 재밌게 학교 다니는 학교입니다. 여기보다 조금 멀기도 한데 양재고 같은 경우 여기보다 학생들이 좀 더 여유롭게 다니기도 하는데 제 생각엔 그래도 대학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이 안에서는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수학 선택 같은 경우에 이제 기하를 2학년 때 선택을 하고요. 확통은 3학년 때 선택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문과, 이과에 따라서 미적 3학년, 그다음에 확통도 3학년 때 선택을 하는 학교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학교를 좀 제가 알려드렸는데 결론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이 지역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게 세화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뭐 여학생들이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남자 학생이고 잘한다, 그리고 목표가 높다, 사실 고민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세화고를 전 가라고 적극 추천을 합니다. 이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 멘탈이 너무 약한 학생은 안 돼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2그룹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데, 서울고, 상문고 같은 경우에서도 의대 가기 충분히 괜찮은 학교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화 여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학교가 한 이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3그룹에 좀 해당하는 반포고나 아니면 서문여고 정도가 해당할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애는 한 중위권 정도가 될 것 같다, 고등학교 가서 현실적으로. 그러면 서초고도 되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는 교육과정 편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대입 실적 말씀드렸고, 고등학교 수학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가장 꼭 고려해야 되는 한 가지는 집에서 가까워야 돼요. 이거 정말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 이 지역이 전국에서 탑이고, 그 안에서도 세화고가 탑이기 때문에 세화고랑 비교하다 보니까 서초고가 좀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이 서초고를 생각보다 그냥 어느 지역에 하나 갖다 놓으면 그 지역 탑 먹는 학교예요. 되게 지방에서 서울대 4명씩 가는 학교 없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분당에도 오래 있었다 그랬잖아요. 분당에서도 한 4명 정도 가는 학교는 그래도 한 중위권 학교예요. 되게 잘 가는 학교가 이제 한 10명? 거기서도 이제 제일 잘 가는 학교, 낙생이라는 학교가 뭐 한 20명 정도 내외 가는데, 이 지역에서도 이 정도 4명 가는 서초고 되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서초고가 아니라 반포고만 돼도 10명 가죠. 서울대 기준으로. 되게 정말 좋은 학교예요.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 정말 다 좋습니다. 나쁜 학교 그렇게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면 집에서 가까운 학교 고르는 게 정말 큰 장점이 됩니다. 집에서 멀면 되게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되게 낭비도 되고 시간도 되게 낭비가 됩니다. 어머님들이 3년 내내 당연히 라이딩도 엄청 힘들겠죠. 그러니까 꼭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집에서 가까운 거리도 한번 꼭 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 기준을 꼭 한 번 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건 앞에선 쭉 참고 자료 잡고,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통합 가능한 게 어떤 거였는가 라는 거 한 번 더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이제 질문,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몇 개를 이제 좀 추려서 같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특목고 자사고를 가야 되냐, 일반고를 가야 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이 지역에 8학군에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광역 단위 자사고는 그냥 일반고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 근처에 있는 세화고 이런 것은, 여기서 쓰는 자사고 뭐 전국 단위 자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보단 사실 이 지역의 일반고 충분히 엄청 좋습니다. 광역 단위 자사고 포함해서. 그래서 당연히 일반고 가는 것도 되게 좋은 선택이다. 근데 뭐 내가 정말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좋은 학교를 가겠다, 또는 정말 영재고 또는 특목고를 가겠다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굳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근처 좋은 학교들 많기 때문에 일반고 가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빡센 고등학교를 가야 되냐, 조금 더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를 가야 되냐 많이 여쭤보시죠. 제가 아까 세화고를 말했을 때 멘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학생을 충분히 되게 많이 설득을 해놨어요. 너 지금 세화고 가면 4등급 나올 거야. 놀라지 마. 괜찮아. 그게 정상이야. 라고 많이 말을 해도 학생들이 정말 4등급이라는 숫자를 봤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공부 안 하는 학생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세화고를 갈 거라는 후보를 뒀던 학생은 중학교 때 A를 놓쳐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다 맞거나 하나, 두 개, 정말 많이 틀려 뭐 두세 개 정도 틀렸던 학생들인데, 내가 세화고 가서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60점이야. 이거 못 받아들여요, 학생이. 그래서 이 멘탈이 정말 생각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 가서도 처음부터 최상위권 하는 학생들이 당연히 고민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어느 정도 고려해봐야 되고, 당연히 학생들의 성향이 변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현 상황에서 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좀 회복 탄력성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좀 슬럼프 같은 경우를 겪거나 내가 벽을 뭔가 갑자기 느꼈을 때,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가 이거 왜 못하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멘탈이 좋고 세하고 갔을 때 충분히 3년 동안 쭉 성적이 고르게 오릅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운 딱 난관을 받아들였을 때 난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보다 하면서 놓는 학생들도 꽤 많아요. 정말 많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대부분 중학교 때 잘해도 고등학교 첫 시험 못 보잖아요. 그러면 난 고등수학하고 안 맞나 보다 라고 놓는 학생들이 꽤 많기 때문에 꼭 빡센 학교 보내기시기 전에 그런 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너무 쉬운 학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내내 전교 1등, 전교 1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렵다.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학생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다 보니까 사실상 문과, 이과가 내가 어느 곳을 가야 되냐, 전 대학에서 어느 걸 전공을 해야 되냐라는 게 진로가 잡힌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학교를 좀 선택을 하는 게 좋냐? 근데 사실 수학 입장에서만 보면은 사실 수학 1, 2까지가 이제 수능 과목에 들어가거든요. 수학 1하고 수학 2 정도는 문과를 가든 내가 이과를 가든 어느 학교든 다 똑같이 해야 돼요. 중학교 2, 3학년 때 수학 1, 2까지 진도 나가는 거야. 문과, 이과 상관없이 내가 쭉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확통을 할 건지 미적을 할 건지 기하를 할 건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3학년 겨울방학 또는 좀 더 늦어도 1학년 여름방학, 1학년 겨울방학까지 조금 더 늦춰놔도 되기는 해요. 그때 좀 학생 상황에 맞게 좀 수학의 커리큘럼 진도를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문과가 많은 학교 또는 이과가 많은 학교에 대해서 확실히 장단점이 있기는 하죠. 근데 당연하겠지만 학생 수가 많을수록 조금 더 편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도 당연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누가 봐도 이과가 많은 학교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잘하는 이과 학생들이 많겠죠. 등급 전체 인원수는 많겠지만 그만큼 잘하는 학생들도 많아서 어차피 등수가 내 맘대로 따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가 문과가 많다, 나는 이과 갈 건데 이 학교는 이과가 별로 없다, 그러면 가면 안 되나, 이런 고민보다는 그냥 내가 얼마나 잘 대비했는지 내 내실에 조금 더 치중을 하시는 게 좋다. 다음에 과중반과 일반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중반을 선택하는 게 메리트가 아니고 과중반을 선택했음에도 성적을 잘 받는 게 수시에서의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과학, 수학 같은 경우가 충분히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사실 수학 같은 경우는 과중반이든 일반반이든 큰 차이가 없는데 과학에서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그래서 과학을 정말 좋아하고 정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많이 해놓은 학생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선생님 저 과중반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수학 얼마나 했니가 아니라 저 수학 선생님입니다. 과학 얼마나 했니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는 게 아무래도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남고 여고를 가야 될지 공학을 가야 될지 이것도 좀 많이 여쭤보세요. 전 당연히 남고 여고가 좀 더 학생들한테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생각보다 공학을 다녔을 때 연애하는 리스크가 꽤 크거든요. 우리 애는 연애 안 할 것 같아라고 생각해도 그 안에서 어떻게든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연애를 되게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정말 남고 가는 학생들, 여고 가는 학생들하고 남녀 공학 가는 학생들하고 좀 학원 딱 들어왔을 때 표정이 조금 달라요. 되게 밝게 들어오는 학생들이 되게 공학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은 사실 공부 외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뺏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랑 내가 좀 절제를 어느 정도 하거나 그럼 내가 타이트하게 내 할 거 잘 챙겨가는 학생들이면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주변 분위기에 좀 많이 휩쓸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남고 여고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1부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조금 제가 열심히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드렸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현실은 사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잘하는 최상위권은 세화고 가도 잘하고 반포고 가도 잘하고 양재고 가도 잘하고 언남고 가도 잘하고 어느 고등학교 가도 당연히 잘해요. 잘하는 학생은 사실 정말 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좋은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잘하는 학생을 만드는 게 당연히 목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학습을 잘하게 만드는 게 조금 더 원본적인, 근본적인 당연히 목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에서도 저는 조금 더 많이 강조하는 게 습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게 학습인데, 지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배우는 과정은 충분히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내 것으로 익히는 시간이 정말 엄청 부족합니다. 제가 정말 이제 어머님들하고 상담하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학원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성적이 사실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팩트거든요.
뭐 월수금 무슨 학원, 화목토 무슨 학원, 일요일은 무슨 학원 이렇게 다니면 어머님들의 마음에 위안은 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줬어. 근데 학생들 입장에선 배우기만 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성적으로 이루어지긴 되게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말 많이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듣는 얘기들이에요. 다른 과목들은 정말 잘해요. 영어 정말 잘하고요. 국어도 정말 잘하는데 수학만 안 돼요.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다음에 수학만 되면 정말 좋겠다. 다른 과목 지금 완벽하니까 수학만 좀 완성시켜주세요. 수학만 좀 잘하게 해주세요. 되게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수학 시험 보면 항상 실수해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이유는 너무나 되게 당연한 이유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이면 5과목 똑같이 공부하면 다른 과목은 되게 충분한데 수학은 시간이 압도적으로 엄청 부족합니다. 5과목이라고 똑같이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일주일에 뭐 방학 정말 열심히 해야지 100시간 공부해야지 5개니까 20시간씩 공부해야지. 대부분 학생들 공부 계획 이렇게 짜거든요. 그렇게 짜면 당연하겠지만 다른 과목 되게 잘해요. 원래 내가 시간 투자해야 되는 것보다 더 하고 있으니까. 당연하겠지만 수학 점수 안 나와요. 내가 필요한 공부량보다 적게 하고 있으니까. 얼만큼 공부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수학이 상위권인 학생들, 최상위권인 학생들의 이유예요. 이렇게 공부합니다. 제가 이제 수학학원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정말 아는 사람 다 아는 거의 팩트예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거의 한 60-70%는 당연히 수학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내신 기간에 당연히 비중이 조절되겠죠. 근데 내신 기간이 아니라 방학 또는 시험 기간이 아닌 학기 중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과목이에요. 어머님들도 그거 잘 알고 있으니까 중학교 1, 2, 3학년 때부터 수학을 많이 시킨 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가자마자 중학교 3학년 되자마자 이젠 고등 준비해야 돼. 그래서 수학의 비중을 그때부터 낮추시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점수가 나오기 힘듭니다. 수학만 안 되는 학생들의 이유, 제가 정말 많이 본 이렇게 공부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유에 어머님도 아시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시키고 계신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면 내가 해야 되는 공부 비중보다 수학은 적게 하니까 수학이 안 나오고, 내가 해야 되는 공부보다 다른 과목 많이 하니까 다른 과목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수학을 못하고 영어를 잘하는 머리가 아니라 영어를 많이 해서 잘하고 수학을 조금 해서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고 하나 더, 또 공부를 좀 잘 못하거나 수학만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의 또 특징이에요. 점수가 되게 잘 안 나오고 실력이 좀 부족한데 새로운 문제집을 계속 풉니다. 반복할 때도 이번엔 또 이 문제집, 또 이번에 한 번 더 볼 때 이번엔 또 이 문제집, 이렇게 나오면 되게 당연히 성취도가 낮아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실력이 되게 좋지 않은데 선행 진도를 계속 나갑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많이 해당하죠.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사실상 중3 것도 되게 많이 어려워한다. 근데 막 고1 거 막 계속 하고 있고, 고1 거 수학 상도 어려워하는데 막 수학 하, 수학 원 계속 하고 있고, 당연하겠지만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봐도 이 학생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되게 뻔하게 저 눈에 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한 권을 공부하더라도 완벽해질 때까지 복습을 당연히 계속 해야 돼요. 많은 수학 공부 논문들에서도 이게 훨씬 더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 어머님들이 가끔 걱정을 하시는 게, 그러다 보면 이 문제집 외우지 않을까요? 이 답 외워갖고 풀지 않을까요? 걱정을 많이 하세요. 말씀을 드리면 풀이 방법을 외워서 푸는 거 정말 되게 좋습니다. 저도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생판 처음 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어디서 봤던 문제인데 이거 이렇게 풀었었지라는 생각으로 풀어요. 그런 풀이 과정을 내가 익히고 숙지해갖고 푸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단 경계해야 되는 건 1번의 답 2번, 3번의 답 5번 이걸 외우는 건 당연히 경계해야 되겠죠. 이게 아니라 풀이 방법, 이런 비슷한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었구나 라고 내가 익숙하게 하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완벽해질 때 하나씩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당연히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가겠죠. 뭐 이렇게 공부해서 언제 아까 말했잖아요. 뭐 수원도 하고 가야 된다 그러고 뭐 미적도 하라 그러고 당연히 공부 시간 투자가 엄청 많이 돼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70%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고등학교 갔을 때 수학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당연히 수학 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풀거나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가 완벽해질 때까지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풀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어떨 땐 풀고 어떨 땐 맞춰요. 어떨 땐 틀리고 어떨 땐 맞춰요. 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이 문제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풀었더니 틀려? 그럼 다르게 풀어볼까 하면서 맞은 거거든요. 학교 시험에선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풀어볼까 해서 틀리면 그냥 그대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되더라도 나는 항상 맞출 수 있는 익숙한 단계가 돼야 돼요.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리고가 아니라 언제 풀어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익숙한 단계까지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부족하지 않고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완벽해질 때까지 항상 복습을 하면 충분하게 잘 이룰 수 있다. 제가 저기서 이제 강조해 놓은 건데 누구나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잘할 수 있다가 조금 상대적이긴 해요. 뭐 전국 1등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1등급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 좀 세우고 해서도 누구나까지는 아니기는 해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목표 안에 되게 충분히 다다를 수 있다. 그냥 단적인 예로 어느 정도 인서울 학교까지는 대부분 다 충분히 가능한 성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공부시키는 게 저희 학원의 공부 시스템이에요. 지금 재원생 어머님들도 계신데 많이 보면은 저희 학원 복습을 되게 많이 시키고 테스트도 많이 보면서 계속 잘하고 있나 계속 체크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결국 나중에 2번 공부 안 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느려 보이지만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 머릿속에 그러면 지금 우리 애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좀 궁금하실 것도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수학 실력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게 이제 입학 테스트랑 컨설팅 예약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이 동봉되어 있는 자료 맨 뒤에 입학 테스트 신청서도 같이 있는데 같이 이제 적어서 주시면은 테스트는 1시간 정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학생이. 그다음에 현재 진행 과정이나 아니면 가장 자신 있는 과정으로 보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직접 원장이 학생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 같이 상담을 하면서 이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이 학생은 이게 좀 자신이 없구나 파악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학습, 컨설팅이랑 같이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또 이제 학생하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원하시는 동기부여를 되게 많이 해줍니다. 학생들이 이제 저랑 얘기하면 맞아요, 저 내일부터 공부할게요, 이런 식으로 되게 엄청 많이 하거든요. 동기부여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상담을 하는데, 뭐 전화로 상담을 드리거나 아니면 방문해서 상담을 해서 지금 이 학생이 지금 이 정도 상태이고 앞으로 공부할 때 이런 과정이 더 필요하다라고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입학 테스트나 아니면 컨설팅 예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한 번 더 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번 여름방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나 더 드릴 건데요. 바로 다음 주 화요일 날 똑같이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의 여름방학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플러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학원에 이런 시스템으로 좀 더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설명회가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나면서 저 설명회 이제 되게 엄청 많이 하는데 항상 할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안타까워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쓰럽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꼭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나를 안쓰럽게 쳐다보면 학생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들면 내가 좀 안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빠져들어요. 그게 아니라 되게 잘하고 있어, 너 정말 대단해, 응원하고 칭찬해주면 학생들이 신나서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되게 힘들어 보여도
안쓰럽게 쳐다보고 그러지 마시고 응원하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 많이 해주시길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